안녕하세요. IELTS 시작과 끝 오른의 IELTS 르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스트 3의 두 번째 수업 시간이거든요. 오늘의 학습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뭘 받았냐면 아규먼트 에세이를 새로운 아규먼트 에세이를 받았죠. 그래서 오늘은 브레인소밍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살려서 바디 패러그래프를 만들어 볼 차례예요. 이제 실전 연습을 충분히 하실 건데 과연 바디 패러그래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이제 학습했던 어휘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본격적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코너가 남아있죠. 요즘 출제 트렌드를 분석해보고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문법 사항을 포인트로 잡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문제를 받았냐면 요즘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거주를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도시에 유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전 세계에서 많아졌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는 사람의 수가 없고, 그죠? 줄고, 그다음에 도시에는 또 사람들이 몰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은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입니까? 부정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나의 입장을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의 트렌드나 현상이나 나의 주장을 제시하고 나의 의견을 묻는 에세이, 아규먼트 에세이였어요. 그죠? 아규먼트 에세이는 과연 어떤 에세이냐? 의견이나 상황에 대해서 나의 입장을 물어보는 에세이죠. 내가 가장 중요한 에세이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 에세이거든요. 그래서 인트로에서 내 입장을 걸고 바디에서는 온전히 그 아이디어를 논증하는 데 사용이 되는 에세이예요. 인트로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제너럴 스테이트먼트, 원 기분 오피니언, 그리고 나서 나의 의견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의견이 반드시 나와야 바디가 시작할 수 있는 에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의 맨 마지막에 시시스에서는 나의 입장을 정리해서 개진하고 시작한다. 그죠? 자, 나의 의견 제시하는 거 좋아요. 어떻게 제시해야 돼요? 문제에서 물어본 형식으로. 그죠? 동의하냐, 안 동의하냐 라고 물어봤다면 동의한다. 그죠? 혹은 좋은 변화인 것 같냐, 나쁜 변화인 것 같냐 라고 물어본다면 좋은 변화이다. 혹은 나쁜 변화이다. 좋은 점이 많은 것 같냐, 나쁜 점이 많은 것 같냐. 가끔 저울질시키는 에세이도 나오거든요.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다, 나쁜 점이 많은 것 같다. 문제에서 물어본 형식을 그대로 답하고 나서 바디에서 그 내용을 풀어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인트로까지 연습을 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자, 여기가 제너럴 스테이트먼트였어요. 점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얼번 지역을 본인이 살고 싶은 거주지로 선택해서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근거 들었죠? 왜 그러냐면 어떤 학문적인 전망 때문에 혹은 취업적인 전망 때문에 더 좋은 일자리, 학습의 어떤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선호하는데, 자, 그 결과 현상을 풀어서 설명했지요. 수많은 대도시에는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냐면, 자, 현재 진행을 가지고 미래를 대체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witnessing,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influx of people, 요것도 배운 표현이었죠? 사람들이 이주하고 있다,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했고, 이러한 것은 결국 내 도시 밀도를 증가시키고 있고, 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의 입장이 나와야 하죠? 내 생각에는 이러한 변화가 뭐라고 봤어요? 자, 이거 굉장히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느 쪽으로 쓸 거냐면 부정적이라고 쓸 거예요. 우리는 이 현상을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낼 때도 부정적으로 냈다는 걸 기억하시고 부정적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인트로에서 공약을 걸 때 나는 이게 안 좋다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왜 안 좋은지 이제 저울질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붙여 설명해 보도록 할 겁니다. 바디 1에서는 우선 긍정적일 수 있는 점을 쓸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좋지만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안 좋고 이렇게 풀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좋다고 말하는 게 뭐냐?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편의시설 누릴 수 있고, 쉽게 이동해서 활용 가능하고, 문화생활 참여할 수 있고, 특히 노인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는 더욱 그러하다라는 내용, 우리가 저번에 꼼꼼히 공부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바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바디 패러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문단의 첫 번째는 뭐가 온다고 했죠? 토픽 센텐스가 온다고 했어요. 이 문단의 대표 문장이거든요. 우리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변화가 나쁜 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변화도 좋은 점이 있답니다. 라고 여기서 말했어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이 바디를 읽으실 때 이그제미너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아, 여기는 계속 좋은 이야기를 하겠군. 이라고 시그널이 가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살렸을 건데 첫 번째 토픽 센텐스부터 넣어볼까요? 어드미니티드리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오브 콜스의 문어적인 표현이에요. 이것도 하나 정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이라고 말할 때 무슨 오브 콜스도 쓸 수 있지만 이런 멋진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 자, 이 변화는요. This transformation은 does possess거든요. 요거는 뒤에서 제가 나중에 그래머 체크할 때 한번 강조해 드릴 건데 조동사거든요. 조동사, 두의 조동사를 쓴 건데 가끔 평서문에서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 진짜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거다. 한두 개가 아니죠. 여기 복수 썼다는 것만 확인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이주를 하다 보니까 그들은 다양한 문화시설, 편의시설, 접근 가능하다. 이거죠. 이렇게요. 사람들이 이동했지요. 어디로 이동했어요? 도시 지역으로 이동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제공했지요. 그죠? 여기 나오는 게 이 migration 자체가 서브젝이거든요. 이 문장의 주어예요. 그러니까 3인칭 단수 현재 살려서 s 붙이고 그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자, 그 뒤에 뭐가 붙었냐면 with하고 접근하는 물건이 나와야겠죠. 뭘 제공하냐면 강화가 되어진 풍성한 enrich 자체가 리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화가 되어진 풍성한 접근. 뭐로 접근하는 거냐면 다양한 문화 그리고 편의시설. 이게 어디 있어요?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대요. 도시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도시 내에 있는 시설을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이요.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는 거죠. 뭘 가능하게 하냐? 직장이나 학교로 편리 이동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 결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요. 자, 넣어볼까요? 이것은 가능하게 하지요. 3인칭 단수 현재 S부터 썼습니다. 뭘 가능하게 하냐면 그들로 하여금 자, 편리하게 이동하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편리하게 이동하는 거죠. 어디로 이동해요? 학교와 일자리로. 그리고 이것은 뭘 가능하게 해요? 시간 활용 들어갈 차례죠. 가능하게 하는데 뭘 이끌어내냐면 조금 더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이끌어내죠. 자, 분사 구문으로 아이디어를 평행으로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아이디어 또한 붙여볼까요? 자, additionally 부사 사용했죠? 또한 도시적인 생활 양식은 이거죠. 도시적인 생활 양식은 얘가 주어예요. 활발하게 만든다,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뭘 촉진시키냐면 역시 3인칭 단수 현재 S 챙겨 붙였습니다. 팩트예요.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면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 참여는 어떤 참여였어요? 보다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거죠. 자, 마지막 붙여볼까요? 어디에 참여하냐면 broader, 더 넓은 범위의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engage in, engage with 썼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는 engage in을 쓴 이유가 뭘까요? with가 뭔가 인터액션 하는 느낌이었다면 engage in은 활동에 참여를 이야기한다라고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engage in 확신을 가지고 쓰시고 더 넓은 범위에, 그죠? 너무 넓은 분야의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 골이에요. 바디의 마지막 골인데 게다가 노인이나 어린아이 있는 가정들 기억나세요? 하우스홀드 기억나시죠? 가구들은 어디에 사는 게 더 좋냐면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는데 자,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근접성이 있어서 proximity 기억나세요? 그래서 접근성이 있어서 자, 넣어보겠습니다. 게다가 자, 더 나아가서 이거죠. in addition이나 혹은 아까 besides 같은 거와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게 furthermore 같은 경우는 역시 덧붙이는 생각이긴 하지만 여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라는 뭔가 조금 더 나아간 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까지 한 얘기에다가 덧붙이긴 덧붙이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가구들이요. 그죠? households죠. 가구들인데 어떤 가구들이냐면
elderly citizen, elderly members 데리고 있는, 모시고 있는 그런 가구들 혹은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가구들이에요. 이런 가구들은 혜택을 누리는 거죠. 뭘 쓸 거냐면 benefit 쓸 건데 이 benefit은 benefit 자체가 혜택을 본다, 혜택을 주다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뭐로 인해 혜택을 받는 거냐면 opting to reside in major city, 그죠? 큰 대도시에 사는 것, 이것을 선호하는 것, 우선하는 것, 여기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due to, 이유를 보여주는 표현 붙이고 proximity to advanced medical facilities, 의료시설, 진보되어져 훨씬 더 좋은, 더 발달된 의료시설로의 근접선이 있다는 거, 그거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바디에서 지금까지 좋은 얘기 해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개인적인 측면 가격이 너무 올라간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일자리 부족하고 집 부족하고 경쟁이 증가되어진다. 이거 자체가 이미 개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한도가 초과됐죠, 그죠? 그 다음에 환경이 오염된다. 감안하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발전 안 된다. 이 얘기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 있는 내용 눈으로 한번 보시고, 자, 이제 바디에 살려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역시 두 번째 바디에 토픽 센텐스를 넣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다 좋은 거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본 얘기 들어가야 돼요. 얘가 토픽 센텐스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읽는 분은 보시면서 이제부터 본론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겠구나 라고 예측하고 읽으시겠죠? 자, 무슨 얘기 쓸 거냐면 이렇게요.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신흥현상, 신흥현상이 말이 약간 역사책 같은 느낌이 드는데 떠오르는, 그죠? 지금 생겨나고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요. emerging 자체가 등장하는 거죠. 문을 열고 따라 등장하는 이러한 현상이라는 것, 주어까지 챙겨 넣었어요. 가중시킨다는 게 뭐예요? 무게를 더 실게 한다는 거죠. can impose, pose를 하는데 위에다가 무게를 줘서 실어준대요. 뭘 실어주냐면 increase burden, 증가가 되고 있죠. 그죠? 부담이 증가되어졌는데 그거를 얹어놔요. 누구 위에다 얹어 놓냐면 개인과 사회, 살려 넣을까요? both individuals and society. 개개인은 사람 한 명 한 명은 셀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복수 명사 처리를 하셔야 되고, 사회 앞에는 굳이 더나 어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특정 사회를 말할 때는 어가 들어가야 되고 더가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 대 사회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관사 없이 그냥 society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야겠죠. 그럼 개인의 입장에서 이게 어떤 부담을 가중받은 거냐, 어떤 부담을 더 느끼는 거냐. 자, 우선 foremost,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개인은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된대요. 되게 멋진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어떻게 쓸 거냐면 개인들, 그죠? individuals, 한두 명이 아니죠. 반드시, 다음에 navigate가 여러분 길을 찾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얘 뭐냐면 어려운 고난 따위를 해결하다, 헤쳐가다 할 때도 navigate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너무 불편하시면 우리 아는 뭐 solve, resolve, 뭐 handle, deal with, cope with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해결 동사군에 해당하는 단어 그냥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저희 멋진 단어들 요즘에 수집해서 열심히 써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navigate라는 단어를 한번 꼭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navigate라는 게 뭐라고요? 길을, 어려움을, 고난을 뚫고 헤쳐가는 거예요. 헤쳐가죠. 자, 이 고난이, 얘가 말하는 고난이 뭘 뚫고 가고 있는 거냐? 여기 보면 heightened cost 그랬거든요. 높아진. 하이트가 여기 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점점점 높아진 그러한 비용, 이거를 우리가 뚫고, 그죠? 시련을 뚫고, 역경을 뚫고 헤쳐가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 비용만 증가한 게 아니에요. 도시 내에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주택도 부족하고 직업도 부족해요. 자, 이것도 넣어야겠죠? 자, 주택도 부족하고 직업도 부족하고 어떻게 쓰냐? 어떤 사람들은 grapple with, 자, 이것도 우리 배운 표현이에요. 우리 뭐였냐면 struggle 했던 거랑 같은 표현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struggle, manage to 했던 거랑 같아요. 목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막 열심히 애를 쓰고 하는 단어였어요. 자, 뭘 헤쳐나가야 되냐면 이번에는 housing shortage, 그 다음에 job scarcity 기억나시죠, 여러분?
집이 부족할 때는 shortage라고 쓰고 job이 부족할 때는 scarcity라고 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집 부족, 그다음에 주택 부족 해결해야 되고 그 요거로 인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더 붙여볼게요. 이러한 집이 부족하고 혹은 뭐 job이 부족하고 하면 어떡해요? 구성원들 사이에서 경쟁이 붙겠죠. 더 좋은 재화를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어떠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요 내용 붙여볼까요? inevitably가 뭐예요? 불가피하게, 피해가, evit가 피하는 건데 inevitably니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leading to 분사로 붙이겠습니다. 뭘 이끌어내냐면 intensified, 그죠? 강화가 되어진, 더욱 심해진 competition이 있는데 자, 누구 사이에서요? among urban resident, 그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이제 밥그릇 싸움도 하고 집도 헌팅하면서 싸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환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거국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환경 측면에서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몰려 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이것이 좋은 변화냐? 고밀도 도시 내에서 위생 수준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누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자, 그 내용 넣어볼까요? 자, 생활환경 측면, 모모의 측면에서라고 범위를 한정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in terms of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in terms of도 있고요. 이제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볼까요, 여러분? 모모라는 측면에서라고 범위를 한정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뭐 있죠? in terms of, 뭐 쉽게 쓰면 about도 있고요. 조금 더 어렵게 쓴다면 about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regarding, concerning 이런 단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in terms of도 있고 when it comes to 이렇게 쓰는 표현도 있었고 그래서 뭐뭐라는 점에서 자, living environment, 그래서 생활하는 환경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부분에서 한정해서 이야기하자면 고밀도에 대해서 자, 주어가 뭐냐면 유지하는 것이에요. 위생 수준을 유지하는 것, 여기 내에서 여기가 지금 장소거든요. 이게 도전적이다 이거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루는 거, 유지하는 거, 그죠? 뭘 유지해요? 높은 수준의 위생을 유지해요. 자, 어디 내에서요? 고밀도의 도시 내에서. Can prove in challenge. 이걸 이렇게 프레이즈로 외워야 되더라고요. prove challenging. 그러면 도전적이다. 도전이 될 수 있다.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디 내에서요? 범위를 한정해야 되죠? densely populated city.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사는 도시 내에서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풀고 자, 요거에 대한 예시 붙이겠습니다. waste accumulation. 이거 accumulation이 정확히 말하면 증가란 의미는 없다고 했죠. 쓰레기가 착착착착 쌓여요. 이 사람이 버리고 이 사람이 버리고 쓰레기가 쌓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겠죠. may naturally increase 될 거고요. 여기 조동사 나왔으니까 여기는 동사 원형. 자, 아이디어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기질을 저해할 수도 있죠. 공기질 타협하고 대충대충 살아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potentially, 그죠? 잠정적으로 봤을 때 compromising이 타협하는 거다. 그죠? 감내하고 살아야 된다 했지요. 뭐를요? air quality, 공기질이라는 거는 꿈도 못 꾸고 대충대충 맞춰서, 그죠? 타협 보면서 살아야만 한다. 환경 자체에서 오염이 일어난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 당연히 피해를 보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꼭지 더 남았어요. 더 멀게, 더 큰 스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구 유입은 자, 환경 얘기했죠? 이제 국가로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국가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균형 발전을 방해하죠. 자, 넣어볼까요? Moreover, 게다가 아이디어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러한 인구 유입, 주어 살려 쓰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유입, 주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can carry, 그죠? 수행해요. 가져오는데 adverse가 negative라는 뜻이거든요. negative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러한 implication을 가져오는데 누구한테 가져오냐면 the nation, 그죠? 여기서 나온 the nation은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그 나라의 입장에서 좋지 않다는 겁니다. as a whole 이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국가,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국가의 입장에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유가 나와야겠죠? obstructing 그러면 이거 자체가 방해하다, 저해하다라는 거거든요. interrupting도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stop. 우리 가장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stop.
혹은 prevent 아니면 hinder 뭐 이런 prohibit 이런 단어도 괜찮아요. 근데 obstruct 자체는 뭔가 이제 급진적으로 탁 막아서는 느낌이 있어서 이 단어를 사용해 봤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감당하기에 조금 나는 이게 씹혀지지가 않는 너무 어려운 단어다 그러시면 그냥 간단하게 stop, prevent, 뭐 hinder, 뭐 prohibit 이런 단어 사용해서도 괜찮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obstructing balanced 발전이 되어진 이러한 발달을 막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국토 전체를 펼쳤고 봤을 때, 그죠? Close the country 여기서 말했던 the nation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국가 전역에 걸쳐서 봤을 때 국가 그 영토 내에서 그 발달 자체가 균형적이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왜냐면 한쪽에만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에만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얘기죠. 자,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바디 1에서 이런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좋은 점이다 라고 얘기했고 바디 2에서 하지만 이거 안 좋고 이거 안 좋고 이거 안 좋고 하고 무게를 실었어요. 결론에서는 원칙적으로 맨 첫 줄은 restate my opinion이에요. 지금까지 한 얘기에서 맨 처음에 인트로 맨 첫 번째 줄에 뭐였어요?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붙인 거였죠? 자, 주장을 다시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이것이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바디에서 내가 지금까지 뭐 그래머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틀렸지만 이그제미너가 나의 결론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 한 거였어?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써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firmly believe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단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D, 그죠? 이 D가 뭐예요? 앞에서 말한 그 더 transformation이라는 것이 observed, 관측이 되어지는 거죠. 관측이 되어지는 그 전환이, 그 변화가 in recent year, 최근에 뭐라는 거예요? signified 그러면 상징한다는 거죠. 보여준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하나의 부정적인 발전이라는 것을 상징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죠?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그냥 가면 안 되죠. 내 이유가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는 내 주장이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내 이유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바디에서 했던 내용을 패러프라이징해서 붙여보겠습니다. 물론 바디 1의 내용이죠. 도시에서 다양한 문화적이고 뭐 편리한 시설 즐길 수 있어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바디 1을 패러프라이징한 내용이고 하지만 환경 저하되죠. 편하지 않은 생활도 해야 되죠.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래도 하는 게 맞아요. 라고 내가 바디 1과 2의 내용을 패러프라이징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거든요. 자, 써볼까요? 물론 growing numbers of people, 그죠? 엄청나게 많은 증가하는 사람의 수가 정말로 참으로 어떻게 돼요? 즐기죠, 그죠? relish, diverse, cultural, and convenient, amenity. 여기 나오는 relish라는 것은 무언가를 만끽하고 즐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쉽게 쓰실 수 있는 표현은 enjoy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enjoy, have. 해보는 그냥 말 그대로 가진다는 거고 enjoy라는 건 즐긴다는 건데 enjoy도 사실 여러분이 이제 한자어를 어렵게 쓰실 때 향유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즐기다, 누리다 할 때 쓰시는 표현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맛깔스럽게 쓰는 표현이 relish예요. 그래서 뭘 즐기냐? 다양한 문화 혹은 편의시설 즐길 수 있어요. 바디 1. 자, 그런데 이제 바디 2에서 우리의 본래 했던 말이 나올 거예요. 그것은 imperative 그런 뭐예요? 시급하다는 거죠. pressing한 거예요. urgent해요. 뭐가 urgent하고 뭐가 pressing하고 뭐가 시급하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죠? 자, 뭘 받아들이냐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bear the consequences 그랬거든요. consequence가 뭐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나오는 그 결과죠. 지금 벌어진 이 많은 것들로 이루어진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그 결과 우리 아까 바디에서 2에서 했던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붙일 거거든요. 패러프라이징해서 명사로 붙여볼게요. 이렇게요. compromise해지는 environment. 그죠? 환경을 가지고 주장하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맞춰가면서 감내하며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경쟁해야 된다고 했죠.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자, 그거 명사로 어떻게 바꿨냐면 less relaxed lifestyle. 그죠? 쉬면서 살지 못하는 거. 계속 꾸준 없이 뭐 해야 하는 거. 그거. 이 두 가지를 감내하고 살아야만 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명심하는 게 중요해요. 라고 정리해 넣었죠. 자, 하나 더 남았습니다. 또 하나 있었죠. 우리가 더 큰 스쿱으로 봤을 때 이것은 나라에도 안 좋다고 했어요. 자, 게다가
furthermore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안으로 더 들어가서 쓸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요인들은요. 이러한 factor들 수일치됐는지 보시고요. 이런 팩터는 hinder 기억하시죠, 여러분? 제가 아까 너무 어려우면 우리 뭐 stop이나 뭐 이런 단어 쓰잖아요. stop, prevent, hinder 여기보다 hinder 썼어요. hinder 막을 수 있어요. 뭘 막을 수 있냐면 overall 국가 전역에 걸친 밸런스드 되어지는 디벨롭먼트를 그 나라에서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출하기 전에 빠르게 한번 우리 정리되어져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에세이를 내기 직전에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인덴트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요런 레이아웃으로 내 에세이가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인덴트가 들어가 있는지, 문단 구분이 되어져 있는지, 문장 시작은 모두 캐피탈 레터가 썼는지, 마침표가 찍혀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내시경을 보시는 게 뭐냐면 인트로의 첫 번째에 내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그 다음에 바디의 첫 번째 문장, 바디 2의 첫 번째 문장, 결론에서도 내 입장이 또렷하게 드러나는지, 절대 오해의 소지가 없을 만큼 명확한지 확인해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출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가 아니고요. 저희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남았거든요. 자, 중요한 내용 정리해보는 라이팅 출제 트렌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팅 출제 트렌드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주제예요. modal verb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 말로 조동사라고 말하거든요. 말 그대로 도움을 주는 동사예요. 그 높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뉘앙스의 조절을 잘 할 수 있는가가 제가 보기에 이제 고득점에서 필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 의미의 뉘앙스를 전달하는 데에 이제 최전선에 서 있는 아이가 바로 이 modal verb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can이나 may나 이런 shall이나 이런 다양한 동사들은 이미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고 요즘에 점점점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가끔 나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뭔가 이제 강한 입장을 표명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do라는 동사가 있어요. do도 조동사로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챙겨왔거든요. 이제 놓칠 수 있는 포인트까지 제가 챙겨드립니다. 우리 문장 기억나시죠? 바디 1의 첫 번째 문장에서 물론 하고 나서 좋은 점도 없는 건 아니에요. 좋은 점은 있어요. 라고 할 때 제가 뭘 썼냐면 평서문이거든요. 평서문 그냥 스테이트먼트인데 여기에 포제스 동사 원형 앞에 더즈를 넣었어요. 그죠? 강조의 더즈입니다. 보통 우리가 강조의 더즈라고 소시적에 배우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조동사의 특히 do는 언제 사용하냐면 의문문일 때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정문일 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긍정문에서 무언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he does know 이거는 he knows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죠? he does know 그는 알아요. 분명히 아는 게 틀림없어요. 자, 얘 조동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겠죠. 그는 아는데 뭘 아냐? How to ride a bicycle. 자전거 어떻게 타는지 그 사람 분명히 알아요. 라고 뭔가 뉘앙스에서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조금 더, 그죠? 어떤 농도의 더 무게를 싣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차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